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정학형입니다. 오늘 저희 매장에 있는 이 FB 넓적사슴벌레 산란 해체를 하는 겸 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오늘 해체하는 넓적사슴벌레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사슴벌레죠. 제가 재작년에 이제 우화시킨 이제 국내 기네스 넓적사슴벌레의 이제 후손을 오늘 해체를 할 거예요. 자, 여기 영상에 보이시는 이 사슴벌레가 바로 국내 기네스 넓적사슴벌레예요. 길이는 88mm, 엉덩이까지는 90mm가 나오는 엄청 큰 사이즈인데, 게다가 특별히 돋보이는 게 길이보다도 이제 길이에 비해서 턱이 되게 짧아요. 턱이 엄청 짧아가지고 디메리트가 있었는데도 길이로다 국내 기네스를 찍었고요. 또 두폭과 흉폭, 이제 머리 크기와 가슴 크기가 엄청나게 큰 넓적사슴벌레예요. 사실 길이로다가 88인 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. 이 옆으로가 다른 이제 사슴벌레들이랑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엄청 두꺼운 개체거든요. 제가 작년부터 공개를 해서 저희 매장에서 이 친구를 보고 가신 분들만 해도 100명이 넘는데, 제가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 개체예요. 그만큼 저희 자부심과 그리고 10년 넘게 곤충을 사육해오면서 쌓인 노하우로다가 제가 직접 우화시킨 개체라 가지고 특별히 더 애정이 가는데요. 뭐 사고 때문에 이렇게 날개가 휘어 벌어지긴 했어도, 제가 국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넓적사슴벌레 우화시킨,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넓적사슴벌레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크죠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앞발이 하나 빠졌는데, 그래도 죽기 전에 많은 후손들을 남기고 있어가지고요. 지금 전국에서 저의 넓적사슴벌레 후손들이 다 각자의 브리더들한테 가가지고 번식이 되고 있죠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오래 살아봐야 한 2달에서 3달 정도 살다가 죽을 것 같은데, 죽게 되면 제가 정말 좋은 액자에 넣어서 영원히 이제 되게 좀, 저희 특별히 좀, 뭐라 해야 되나, 애착이 가는 개체다 보니까 제가 계속 보관을 할 계획이에요. 나이가 드셔가지고 제가 만지고 있어도 이렇게 턱을 씻을 정도로다가 좀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많이 없어졌어요. 대체로 늙은 개체들이 이러거든요. 뭐랄까, 감각기관이 많이 마모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. 뭐 아무튼 간에 이 친구가 최근에 마지막 메이팅을 했어요. 암컷들 몇 마리와.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이 이번에 부활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. 그거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큰데도 되게 가벼워요. 지금 아무리 밥을 먹어도 살이 찌질 않네요. 이게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르신한테 좀 안타깝네요.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드리고 있거든요. 젤리도 옛날에는 막 하루에 한 개씩 먹었는데 요즘에는 한 2, 3일에 한 개 먹을까 말까 해요. 마음이 아파. 아무튼 해체를 할 사육 케이스는 이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넓적사슴벌레를 산란받을 때 산란목을 안 넣고 톱밥만 넣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, 산란목을 넣어서 산란을 뭐 왕창 받는 것도 좋지만은, 저는 이제 그 톱밥만으로 산란을 해서 암컷이 별로 힘들지 않게 몸에 손상 없이 오랫동안 산란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톱밥을 세팅을 해요. 톱밥만으로 해도 뭐 당장에 낳는 알은 좀 적을진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산란목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이 낳는 게 또 톱밥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톱밥만 꽝꽝 다 다져줘가지고 세팅을 해주시면은 누구나 왕창 산란을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먹이 그릇을 잘 세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, 뭐 그래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. 자, 위에 있는 젤리들을 제거했고, 이제 해체할 때는 이제 톱밥을 따로 부어줄 거예요. 집에서 막 톱밥을 아무데나 깔고 막 그렇게 하면은 쏟아지고 막 더러워지잖아요. 그러니까 꼭 이렇게 넓은 리빙박스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저기 암컷 나왔네. 이 친구도 제가 직접 우화시킨 암컷이고요. 크기가 45mm예요. 제가 누대한 암컷들 중에서 좀 작은 편이에요. 저는 막 47mm, 48mm까지 갖고 있는데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동배개체들, 이제 형제들이 워낙 그 크기가 우수하게 나와가지고 이 친구를 좀 종충 암컷으로다가 선정을 했죠. 이 사슴벌레는 유전이 되게 중요해요. 큰 어미 밑에서 나온 새끼들은 또 더 되게 잘 자라거든요. 자, 이 톱밥을 이제 여기다 엎어줄 거예요. 톱밥을 너무 제가 꽉꽉 담아가지고 엎기 힘드네요. 이 톱밥을 이렇게 부었으면 여기서 해체를 할 건데, 벌써부터 애벌레가 보이네요. 이 세팅을 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벽면에서 알과 애벌레들이 보이기 시작해요. 저 같은 경우 한 달하고도 한 1, 2주가 더 지나면 이제 애벌레들만 보일 때 그때 해체를 한 편이에요. 자, 되게 작죠? 이게 바로 1령유충이에요. 나중에 이제 한 2, 3달 뒤에는 3령유충으로 변할 텐데, 그때는 크기가 몇십 배에서 몇백 배까지 자라죠. 자, 보이시죠? 이 친구들은 서로 이제 포식을 해요. 사슴벌레, 애벌레는 특히 그게 심한데, 서로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넘어오는 다른 유충들을 잡아먹거나 물어뜯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애벌레들이 좀 자라서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좀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. 이 벽면에 애벌레가 보일 때마다 한 번씩 해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너무 자주 하진 말고요. 그래서 애벌레를 넣기 전에 먼저
이 애벌레가 먹는 이 톱밥 있죠? 이거를 곱게 이렇게 부셔가지고 담아준 다음에 이제 애벌레를 그 속에다 넣고, 보이시죠? 그 다음에 다시 톱밥을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세팅을 하면 벌써 끝났네요. 그리고 뚜껑을 잘 닫아주면은 이걸로 벌써 애벌레 세팅이 끝났어요. 이 상태로 세팅을 하고서는 한 2달도 아니구나,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애벌레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제 균사나 다른 뭐 850cc 정도의 좀 넓은 통으로다가 애벌레를 옮겨주셔야죠. 그렇게 하고서는 또 한 저 같은 경우 3달 주기마다 이 톱밥이나 그 균사를 교체를 해줘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애벌레들이 얼마나 잘 키웠냐, 뭐 주인이 관리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체로 다 크게 나와요. 저 같은 경우 넓적사슴벌레는 특히 이 톱밥이나 균사를 되게 묵힌 걸 많이 쓰거든요. 좀 오래된 먹이를 많이 먹이죠. 부식이 많이 돼서 이 톱밥이 되게 부드러운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, 넓적사슴벌레가. 그래서 그 점만 참 주의해 주시면은 누구나 다 좀 되게 대형 개체를 쉽게 우화시킬 수 있는 게 또 넓적이거든요. 저 같은 경우 올해 좀 신경 좀 잘 쓰면은 한 90mm까지는 뽑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이제 저가 계속 말 반복하네. 제가 워낙 사슴벌레에 대한 이런 신념과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맘만 먹으면은 엄청 큰 개체들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좀 있거든요. 특히 이게 생물 키울 때 이런 막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자랑을 되게 안 좋게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.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. 왜냐면은 원래 취미 생활이라는 게 서로 경쟁도 하면서 질투도 하고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질투하고 또 저랑 경쟁도 하면서 이런 사슴벌레든 장수풍뎅이든 파충류건 이 취미 생활에 좀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. 그래서 너무 이게 자랑하는 거를 좀 안 좋게만 보기보다는 저런 사람도 있고 근데 저런 사람보다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마인드가 좀 좋죠. 애벌레들이 은근히 나오네요. 이렇게 덩어리진 톱밥 있죠? 이런 부분에서 애벌레들이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. 암컷은 좀 단단히 다져진 부분에 산란을 해요. 왜 톱밥이 프레스가 안 돼 있으면은 다져져 있지 않으면은 막 알을 낳아도 그 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. 그래서 톱밥이 좀 단단한 부분에도 산란을 하고 또 암컷이 거기다가 또 톱밥을 다져 놓거든요. 그러니까 단단한 톱밥 속에서 애벌레들이 많이 나오죠. 이런 식으로. 이 애벌레들은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분양을 했었는데 분양가를 올릴 때만 전부 다 분양이 됐어요. 이게 기네스 혈통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이걸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게 다정학경이 뽑은 사슴벌레가 기네스가 아니다, 난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못 믿으시는 분들께서 매장 오시면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리고 싶어도 앞으로 한 달밖에 못 보여드리겠네. 이 개체가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. 수컷이 또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요 암컷이랑 짝짓기를 해도 이제 알을 많이 못 낳아요. 수컷의 유전자가 또 워낙 적다 보니까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번식에 대해서도 많이 좀 도태가 되는 편이에요. 뭔가 조금 아련하고 짠하죠. 대충 이번 산란에서는 한 20마리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무난하진 않고 약간 적네요. 이번 개체들은 한 되게 소량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키워야겠어요. 제가 사슴벌레 키우면서 도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. 이 강원도에 사는 참사슴벌레 아시죠? 그 참사슴벌레도 알에서 성충까지 되게 오래 걸리기로 유명한 그 종류예요. 근데 저는 걔네들을 제 약간의 노하우를 이용해가지고 1년이 안 되게 그 알에서 성충까지 우화를 시킨 적도 있고요. 그리고 꼬마넓적 사슴벌레라고 제주도에 서식하는 자그마한 사슴벌레인데 소나무를 먹고 살아요. 걔네들도 제가 번식을 시켜서 엄청나게 불린 적도 많죠. 쬐만한 김치통에다가 그 안에다 몰아넣고서 한 100마리 넘게 키운 적도 있고요. 그리고 장수풍뎅이 암컷 2마리로 알을 300개를 넘게 받은 적도 있어요. 이 곤충이라는 거는 약간의 포인트만 찾아내면은 좀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고 자기만의 노하우로다가 사육하는 게 또 가능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어요. 뭐랄까, 자기만의 테크트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? 한국에서 이 외국 곤충 사육이 좀 가능하면은 전 진짜 웬만한 거 다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국내에서 이제 외래종 곤충에 대한 사육이 불법이거든요. 그게 조금 아쉬워요. 어느 정도 좀 선별을 해서 이 종은 가능하고 이 종은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무작정 다 안 된다, 다 키우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안타깝네요. 아무튼 이번에 넓적사슴벌레 90mm 하나 뽑으면은 일본에서도 연락이 올 것 같은데
안호 다정한 흑형상. 아, 우리 유튜브 보고 요즘에 자꾸 사람들이 저 진짜 흑인으로 하는데, 보세요. 저 흑인은 아니고요. 막상 매장에 오시면은 진짜 엄청 친절하고 좀 인자해 보이는 표정의 그런 사람이 있어요. 그게 바로 저예요. 막 흑형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자기 때리는 거 아닌가, 막 무서운 사람인가, 막 그러는데, 막상 오시면 다들 좀 놀래요. 아, 저 사람이 흑형인가 하고요.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. 저는 진짜 그 누구보다도 좀 친절해 보이는 인상으로다가 사람들을 맞이하거든요. 어따. 별로 없네? 엄청 많이 나올 줄 알고 지금 자랑할 기분으로 나 유튜브 찍고 있는 건데? 뭐 암컷들 워낙 많으니까요. 뭐 얘네 말고도 지금 산란하려고 하고 있는 애들 많이 있긴 한데, 아, 그래도 기왕이면 마지막이어가지고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. 얘네가 산란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나왔던 FB88의 유충들을 다 분양을 했어요. 진짜 전수량이 다 분양이 갔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좀 아껴 써야 되는데, 아, 그때 잠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전부 다 분양을 해버렸네. 그래도 뭐 몇 마리만 있어도 제가 손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 누구보다 크게 뽑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. 아, 여기도 있다. 아, 아직 많네. 이 작업 몇 번 하다 보면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. 힘들어. 아, 근데 이거 좀 지겹다. 하루 종일 이것만 캐고 있을까. 그냥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아, 귀찮아. 저희 매장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이 사슴벌레 유충도 뭐 몇 명 분들 선착순으로 다 제가 나눠드릴 거니까요. 좀 즐거운 곤충 사육 되길 바라면서요. 저도 귀찮아져서 여기서 끊을게요. 자, 감사합니다.